do you go to? Where do you go? Where do you go to? 안녕하세요. 엉클론입니다. 오늘 학생 비자와 관련돼 가지고 수많은 또 질문들이 들어와서 제가 이 영상을 찍고요. 일부 학생들이 연락이 와가지고 제가 어떤 곳들이랑 상담을 했는데 워킹홀리데이 비자로 절대 가지 말라고 그럽니다. 저는 지금 현재로서는 돈도 없고 그리고는 워킹으로 가서 호주가 어떤 나라인지 좀 경험을 해보고 그리고 나중에 이민이나 유학이나 뭐 좀 고민해보고 싶은데 근데 지금 그쪽 담당자의 얘기로는 또는 유튜브를 봤는데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오면은 체류 목적이 너무 강해지기 때문에 나중에 학생 비자를 받기가 좀 힘들다고 얘기를 합니다. 과연 이 얘기가 맞는 것인가요? 라고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화가 나서 영상을 좀 찍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분도 그럴 거고 저도 그럴 거고 뭐 많은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호주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로 왔어요. 뭐 집안이 굉장히 잘 사는 것도 아니고 그죠? 호주에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호주가 좋아서 유학을 하고 또 이민을 하고 뭐 이런 학생들이 대부분의 이전의 이민자들의 히스토리에 대부분 케이스일 것 같은데 지금 이제 기술적으로 또는 방법적으로 학생 비자가 좀 더 까다로운 심사를 거치면서 이제 워킹 비자로 오지 말라라고 하는 거는 당장에 학생을 등록하기 위해 가지고 겁박을 주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런 얘기들은 무시하고 그리고는 워킹 비자로 오시고 싶은 분들은 워킹 홀리데이로 오셔서 호주를 보시고 경험도 해보고 판단을 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백그라운드가 있어요. 그죠? 우리가 작년도 연말에 마이그레이션 플랜을 통해 가지고 졸업생 임시비자 나이를 낮추네, 뭐 영어 점수는 올리네, 또는 뭐 기술 이민에 있어가 직종 리스트를 변경을 하네, 카테고리를 나누네,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결론적으로는 학생 비자와 관련해서도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가 들어왔어요. 학생 비자를 앞으로의 상황들을 볼 수 있는 것들은 딱 한 단어예요. 인터그리티, 정직성이라는 거죠. 이 사람이 실제로 정직하게 학업을 하려고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래서 여기에 있어가지고의 백그라운드들도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걸리는 소요 시점으로 봐야 될 거는 저희 데이터에는 이전에 비자적인 사항들이나 학업이 다운 디그리를 했거나 뭐 동반자들이 있거나 이런 학생들은 작년도 9월 말에 신청한 학생이 2월 한 중순 정도 나왔고 그리고 10월 달에 신청한 학생이 뭐 3월 달 초순해서 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시스템 변경안 속에서 한 3개월 이상, 4개월 뭐 이렇게 좀 현재로서는 소요되는 시점이다. 그리고 학생 비자 거절도 조금 더 많아지는 시점이다. 그래서 좀 잘 준비해서 학생 비자를 진행해야 된다. 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근데 제가 이 얘기들을 쭉 풀어가기 전에 1, 2편으로 좀 나눠 볼 건데 1편에서는 왜 이 현상들이 벌어졌는가 그리고 이건 누구 책임인가에 대한 얘기들을 좀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그래프들 좀 준비해 왔는데 뒤에서 이제 보고 계시겠지만 일단 코로나 이후 2022년도 이제 초에 이제 문호를 열었으니까 이제 들어오세요 라고 대부분의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그리고는 정부에서는 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굉장히 비자와 이민에 관련한 선심적인 그 공약을 많이 내걸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코로나 이후에 노동력이 너무 부족했어요. 특히 단순 노동력에 대한 부분들이 국가들 많이 부족했고 호주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호주에서는 비자를 굉장히 많이 발급한 거예요. 그때 시점에. 왜냐하면 현지 내에서 내수 경지들을 끌어올리고 그리고 안에서 활발하게 경제 활동이 되는 것들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람들이 코로나 때문에 이렇게 위축된 사람들이 바로 복귀를 안 하고 그동안에 워킹 홀리데이 비자나 학생 비자나 템포러리 비자들이 못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한 수요들을 충당을 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정부에서는 예전에 그때 당시에 비자 신청했던 제가 60세가 넘는 어머님이 계셨는데 남편분 동반해서 신청한 분도 비자가 나왔었어요. 그때는 누구나 다 신청한 비자가 나오는 사항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제 기억을 되돌려 보면은 정부에서는 비자를 무조건 내줬고 그리고 이민에 대한 커트라인도 되게 완화시켜줬어요. 그래서 대부분 다 65점 점수제 이민
뭐 70점 이러면은 점수제 이민으로 다 받아가는 사항들이 됐었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노동력이 너무 부족하니까 임금도 많이 올렸죠. 심지어는 제가 아는 사장님들은 저한테 연락이 와서 학생들 들어오면 소개 좀 시켜달라고. 그때 당시 임금이 23불, 뭐 22불 이랬는데 최저임금이 보통적으로 최저임금 정도밖에 책정을 안 하던 분들이 이제 뭐 레스토랑 같은 곳에서는 28불 주겠다, 뭐 26불 주겠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게 많으셨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많은 학생들이 유입이 된 거죠. 엉클오지. 자, 그러면 제가 그래프를 좀 준비했습니다. 이 그래프는 호주 학생비자 신청자를 지난 5년 동안, 그리고 호주 학생비자 승인, 국가,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나눠 놓은 것인데요. 이것들을 보고 제가 호주 정부가 왜 똥을 싸질러 놓고는 이제 학생들이나 시스템을 통해서 이 변경을 하려고 하는지, 이 백그라운드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첫 번째로 이렇게 보시면은 우리가 봐야 될 거는 코로나가 회복되는 시기인 2022년도, 23년도에 호주 안에서 그리고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한 건수예요. 그래서 호주 안에서는 그동안에 학생이 또는 뭐 학생 비자를 신청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호주 내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줄어들었기 때문에 2022년, 23년도 회계연도에는 16만 6천 명 정도 되시는 걸 보실 수 있으세요. 그리고는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 비자 숫자들은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늘어났죠. 보시다시피 42만 3천 명 이상이 돼요. 1.8배, 근 2배 가까이 이제 늘어난 것들을 보이시죠. 그 다음 그래프를 보면 이 그래프 상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들이 학생 비자를 신청했다라는 걸 보실 수 있죠. 그럼 토탈 호주 안에서 호주 밖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한 사람은 59만 명 정도 됐다고요. 그럼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2022년도 시기에는 어떤 누가 비자를 신청하더라도 비자가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무엇 때문에? 호주 내 노동력 부족에 대한 부분들과 코로나 이후의 경제 회복에 대한 부분인데, 다른 나라들도 캐나다, 뭐 영국, 뭐 뉴질랜드 너나 할 것 없이 그런 식으로 비자를 굉장히 많이 내줬다고요. 호주도 거기에 편승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숫자의 학생들을 받기 시작한 거죠. 워킹들도 들어오기 시작했고요. 그럼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볼 수 있는 것들은 호주 내에 학생 비자를 신청할 때 어떤 나라들이 가장 많이 비자 신청을 했냐, 이것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호주 안에서 비자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 그리고 오른쪽에 보이시는 것들은 호주 밖에서 비자 신청을 가장 많이 한 국가인데 큰 차이들은 없어 보여요. 그죠? 인디아, 중국, 네팔, 콜롬비아, 필리핀, 파키스탄, 뭐 부탄 이런 나라들이 있었고요. 호주 내에서는 타일랜드, 뭐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런 나라들이 있었죠. 이 나라들의 전반적인 면모들을 보면은 사실은 자국에서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힘들었고 코로나 이후에서는 회복도 안 되고, 그래서 순수하게 호주에 학업을 하러 왔다기보다는 이 학생들의 대부분이 호주에서 이민을 하려고 하거나 체류에 대한 목적이나 일을 하려고 하는 목적들이 더 강했다라고 충분히 우리가 의심해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이 학생들이 들어와가지고 노동력 충당들은 되게 많이 해줬어요. 그래서 심지어는 호주 내 한국인 레스토랑에서도 막 남미 학생들이 서빙하고 있고, 이런 경우들을 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지금도 이제 그런 사항들이 조금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이 학생들이 이렇게 많이 들어오면서 어떤 문제들이 생겼냐. 학업 목적이 이제 학생 비자를 받은 목적이 학업을 하려고 하는 사항들이 아니다 보니까 학생들이 메뚜기 떼처럼 들어와 가지고 학업을 바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또는 사라지는 거죠. 불법 체류.
그래서 그러한 이유들 때문에 호주 정부에서는 또 긴급하게 들어온 다음에 6개월 이내에는 학교를 다른 데로 옮길 수 없어. 그리고 concurrence COE라고 하는데, concurrent COE라고 하는데, 이제 입학 허가서를 중복으로 받아가지고 기존에 있던 학교를 날려버리는 그러한 행동들을 할 수 없어.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앞서 얘기했다시피 이제 규정들을 여러 가지 심사들을 통해서 마켓에 대한 테스트를 통해서 인터그리티, 그러니까 실제적인 학생들에 대한 심사를 더욱 강화하게 되는 그러한 모습들을 만들어 준 거예요. 근데 여기에 있어 가지고 가장 근원적인 부분들은 그 이전에 일반적인 코로나 이전 연도에 봤던 학생 수보다 2배 이상의 학생들을, 근 60만 명에 가까운 학생들을 이제 받고 그 비자를 승인해 준 호주 정부에 있어 가지고의 문제들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음 그래프를 보면은 학생 비자의 지난 5년 승인 통계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학생 비자 승인 통계를 보면 호주 내 학생 비자 승인 건수예요. 그럼 2022년, 23년도에는 총 20만 7천 건을 승인해줬고, 그리고 2022년, 23년도 연말쯤 되는 시기에는 빨간색 그래프 보이시죠? 엄청나게 많은 학생 비자를 승인을 해준 거예요. 거의 한 6만 건이 넘어가는, 7만 건 가까이 되는. 예. 그러면 이거는 비자를 거의 신청하면 거의 다 줬다라고 볼 수밖에 없죠. 호주 밖에서 신청하는 학생 비자 승인 건수를 한번 봅시다. 그러면 2022년도, 23년도 연회계년도가 끝나는 시점에는 44만 8천 장의 학생 비자 승인을 줬단 말이에요. 그리고 총 36만 9,900명, 그러니까 37만 명을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러면 이 두 개를 토탈해 가지고 합산하면은 57만 700명이 2022년도, 23년도 학생비자 승인을 받았다는 거죠. 그리고 승인을 받은 학생의 출신 국가들을 보면은 앞서 신청한 국가들과 틀리지 않아요. 인디아, 네팔, 브라질, 타일랜드, 콜롬비아, 필리핀, 베트남. 예. 뭐 이러한 형태의 동남아, 그리고 서브컨티넨탈 지역, 그리고는 남미 지역들, 이런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학생들이 들어오면서 결론적으로는 시장이 정직하게 돌아가지 않고 학생들이 이탈을 하고 코스 변경을 하는 현상들이 벌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호주에서는 학생 비자를 개편하게 된 배경이에요. 근데 그걸 좀 더 심층적으로 끌고 가면은 거시적인 방향성에 대한 이해를 호주 정부가 잘못했다는 거예요. 엉클오치. 자, 그리고는 추가적으로 이제 졸업생 임시 비자를 신청하는 분들의 승인 건수에 대한 그래프들도 좀 준비를 했는데, 2022-23년도에 졸업생 임시 비자를 그레주에이트 워크 그리고 포스트 스터디 워크 스트림으로 신청해서 승인 받으신 분들이 16만 명이 넘어가세요. 16만 명. 그러면 일반적인 우리가 시기에서 대략적으로 한 13만 명, 4만 명 정도 받았단 말이에요. 이 졸업생 임시 비자를 받은 학생들도 숫자들이 꽤 크게 증가되는 부분들이 있죠. 그래서 그 결과로 호주에서 렌트비가 유례 없을 정도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많이 상승했다. 그래서 렌트를 구하는 것도 경쟁적이고, 그리고 렌트비에 대한 부분들도 굉장히 압박이 있다 라고 하는 얘기들이 대두되고 있고, 그리고는 이제 일을 구하는 데 있어 가지고도 대부분의 많은 지역들이, 많은 인력들이 들어오면서 일을 구하는 것도 좀 치열해지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특히 이제 뭐 기본적으로 각 주의 주도들은 노동력들이 좀 더 많이 이전보다는 충당됐기 때문에 일에 있어 가지고도 경쟁성이
대두되고 있는 사항들인 거죠.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의 뭐 백그라운드를 좀 이해하시고, 그리고는 앞으로의 호주에서의 학업할 플랜들이나 비자 신청에 대한 플랜들을 좀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뭐 귀에 길면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처럼, 예, 자신의 의도대로 뭐 조각을 조합해가지고 얘기들을 전달하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그러한 부분들을 좀 주의하시고, 여러 가지 정보들을 또 개인이 많이 서치를 해보시고, 그리고 한국에서 저도 출장을 나가서 있을 때는 검색하는 것들이 되게 제한적이에요. 네이버라든지 또는 구글에서 검색해도 한국 지역 때문에 검색이 굉장히 원활하지 않거든요. 가능하시다고 하면은 VPN 같은 걸로 오스트레일리아 국가 지정을 하셔가지고 또 본인이 원하는 학업과 코스들에 대한 좀 더 상세한 리서치들을 통해서 여러 명의 상담자들과 상담을 한번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호주 유학을 하고 이민을 하실 때 뭐 학과 선택이 중요하니 그 다음에 지역 선택, 학교 선택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근데 호주에서 영주권을 받는 데 있어 가지고는 이러한 부분들 외에도 타이밍이라든지 운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많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기에 있다 보면은 본인이 독립기술 이민으로 이민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또는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배우자 이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고용주 이민을 하시는 분도 있고, 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정부 이민이나 인구저밀도 주정부 이민을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방향성은 딱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서 근원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본인의 현재 능력과 상황들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리고 그 기반에서 나는 어떻게 준비를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객관적으로 판단하는 것들이 되게 더 중요한 일이거든요. 이러한 선택지들보다는. 예. 그래서 이게 작은 결심이 아니잖아요. 호주에서 학업을 하려고 하신다면은 이제 먼저 스스로 나의 나이라든지 영어 능력이라든지 지난 경력이라든지 또는 학업을 할 때는 학업 습관이라든지 이런 것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곰곰이 고민을 해보고, 예, 좀 전문적인 상담들을 받고 판단을 해나가시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엉클오지. 오늘은 호주의 학생 비자가 좀 어려워지는 사항들에 대한 백그라운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렸고요. 이제 다음 편에서는 학생 비자의 심상치 않은 움직임, 그리고 우리는 그에 맞춰서 어떤 준비를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제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